구름아, 너까지 잔소리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두 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저는 여러분의 슈퍼스타 햄튜브입니다. 저는 귀염둥이 루케입니다. 반갑습니다. 루케씨,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루케씨가 앞머리를 싹둑 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 그래도 귀여운데? 어디까지 더 귀여워지려고? 대헤헷, 대헤헷.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시죠?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앞머리가 자랐나? 앞머리가 굉장히 자랐다? 귀엽답니다. 그러고 루케씨 요즘 근황 또 토크할 게 좀 있고, 하지만 가장 먼저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오늘 캐스퍼 처음으로 타셨는데 그 시승 소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작더라고요. 아니 네. 근데 운전석은 뭔가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조수석이 작더라고요. 너무 부정적이시고 그리고 트렁크가 수동이더라고요. 경차 혐오가 너무 심하세요. 아니에요. 저 경차 귀여워합니다. 아, 트렁크가 수동인 건 좀 불편하긴 해. 아니 근데 트렁크 요즘은 보통 다 자동이니까. 요즘은 다 자동? 취소하세요. 근데 이제 캐스퍼 아까 전에 트렁크 실어야 될 게 있어서 어느 날과 같이 열어주겠잖아. 안 열어주길래 아 뭐야? 그래서 내가 열어야 되는 거야. 똑 했는데 이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어서 올려야 되더라고요. 키 작은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남이 떠먹어주는 것만 먹고 운전해주는 차만 타고 그렇게 살면은 게을러집니다. 근데 제가 이 수동 트렁크를 며칠 전에 한번 타봤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 트렁크를 잡고 열어야 된다는 거를. 아니 당신이 무슨 17살도 아니고 옛날에 다 수동이었거든요. 옛날 차들은. 어렸을 때는 트렁크 더 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트렁크 열 때 트렁크가 안 열리는 거예요. 원래 딱딱하면 열려야 되는데. 뛰쳐가서 프론트에 제가 렌트가 처음이어서 차가 안 열려요 하니까 그 사이 맞아요. 손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아 손으로 열어야 되는구나. 수준 이러고. 캐스퍼는 수동 트렁크이다. 그래서 요즘 근황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요. 우리 둘 다 따로따로.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양평에서 양평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름휴가 산책이시잖아요. 산책 어제 다녀왔죠. 휴가 영상은 이미 올라왔고요. 그 친구들이랑 셀리맥스 광고 영상이자 여름 휴가 영상. 또 햄튜브 채널에 매년 꾸준히 올라오는 영상이 여름 휴가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여름 휴가 또 친구들 이용해서 광고 찍어서 야무지게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루케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저 없을 때 간 거죠. 이제 루케가 왔으니까 또 가야죠. 더 추워지기 전에 아마 9월까지는 더울 것 같거든요. 서산 계곡. 서산 계곡은 지금 얼어 있을 듯. 서산이 서울보다 더 춥거든요. 좀 확인해봐요. 진짜 얼어 있을 듯. 아니면 양평에도 괜찮은 계곡 많거든요. 네. 참. 가시죠. 저번에 가자고 했잖아요. 거기 가셔야죠. 가야죠. 그리고 숙박비도 아끼고 술값도 아끼고. 좋네요. 그리고 놀고 나서 양평에서 자면 되니까. 여름 휴가 좋네요. 저는 잘 다녀왔는데 루케 씨도 최근에 여름 휴가 좀 다녀왔잖아요. 바다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제가 여름을 진짜 싫어한다고 여름 특집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엔 한국에 있으면 진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계속 집에서 켜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히키코모리가 되겠다. 그게 해가지고 여름이지.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못 견디겠는데 어딜 가야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화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갔어요. 도피를 했나요? 네,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이제 좀 제가 겁도 많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원래 예상은 여름 내내 있을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해야겠다. 그러면은 비행기 티켓 예약할 때 편도로 예약했어? 네. 와. 근데 올 때 갑자기 가격이 개 오른 거예요. 그래? 오는 비행기만 30만 원에 주고 왔어. 갈 때 10만 원도 안 줬는데. 와. 완전 피다 피. 여름에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실내로 여행해. 스타필드, 코스트코 이런 데로. 아니 근데 실내에 있고 싶지 않았어. 뭔가 여름에 내가 활동을 해야겠는데 왜냐면 실내만 있을 거면 집에 있어도 되니까 나는 근데 집에 있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근데 여행을 가면 내가 싫어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숙소에만 있지 않을 거니까. 근데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에 왔다는 그 생각으로 버티는 거지. 아.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래 여행 왔으니까 이 정도는 걸어야지.
아 여행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한 2주는 시골 살기 하고 한 2주는 도시 살기 했는데 진짜 오래 나가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막상 한 달은 채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돌아오자 했는데 의외로 빨리 안정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정말 입추가 시작돼가지고 한국이 선선한 거예요. 시원해요, 지금. 그래서 오 괜찮은데 역시 하면서 잘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특집을 제가 또 입추 특집으로 정하지 입추. 않았습니까? 나나나나 추. 어제 밤 8시에 갑자기 정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일 안 하는 건가 했는데. 최근에 웬즈데이 시즌2가 올라왔거든요. 아 시즌1 재정주행을 했는데 내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게 누가 범인인지 까먹은 거야. 그게 뭐 범인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웬즈데이가 그 마을에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스토리거든요. 시즌1이. 웬즈데이가 딱 오자마자 갑자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범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웬즈데이가 손을 걷고 수사에 착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진짜 웃긴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웬즈데이가 마법사예요? 걔네들이 다 별종이라 그래가지고 뭐 늑대인간도 있고 메두사도 있고 초능력자처럼? 초능력자가 있어. 그래서 웬즈데이는 원래는 능력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누구를 탁 만지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 그 사람이 30분 있다가 엥? 교통사고가 나는 게 보여. 완전 무당이네.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사건의 진실에 서서히 다가가는. 근데 내가 분명히 시즌1을 봤어. 웬즈데이가 한창 핫할 때.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 근데 엄마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기억이 쟤 아니면 쟤야. 이렇게 나오는 모르는 거지. 거 아니에요? 거의 모르는 거나 다름없고. 근데 저도 그 지니 앤 조지아 새로운 시즌이 나와서 제가 그거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다 까먹었지. 기억이 진짜 왜 경찰에 잡혀가고 있지? 진짠가? 이러면서 보다가 전 시즌 기억 안 나니까 전 시즌을 다시 보기에는 내가 이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질 것 같아서 새 시즌을 안 보는 걸 택했어요.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던가. 그 기묘한 이야기도 시즌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막 2, 3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맞아. 무조건 앞을 다시 봐야 되는 수준인 거야, 내 기억력이. 나 옛날에 용의자 X의 헌신 소설로도 읽고 영화로 또 봤는데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다시 보는데 또 같은 반전에 같은 충격을 먹었어. 또 놀랐어? 와, 대박. 근데 그러면 이러면서. 그 충격을 먹으면서 기억나요? 그때도 그랬지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2번 보니까 기억이 나.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2번은 봐야 돼.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제 웬즈데이 시즌2 한 2화까지 봤는데 아주 흥미롭고 웬즈데이가 진짜 웃긴 게 누가 살짝 의심스럽잖아? 그럼 바로 가가지고 만져? 너 이 새끼 네가 죽였지. 만지면 되잖아. 만지면 알죠. 만져도 막 그게 드라마니까 다 보이진 않아. 막 뜨문뜨문 보이고 어떤 장소가 보인다거나 어떤 뭐 사람이 갑자기 보이는데 그림자만 보인다거나 막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의심되면 그냥 가가지고 너의 정체를 내가 드러내주마.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범인이 아니면 근데 진짜 좀 어이없겠다. 진짜 어이없는 거지. 그러고 왜 이래? 막 의심하다가 걔가 아니었다? 사과도 안 해요. 개쿨하게? 어. 쌩! 하니? 이러고. 아니면 말고? 난 바빠. 난 진실을 파헤쳐야 되거든. 이러고 가. 웬즈데이가 정신 차리고 나면은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긴 하거든요. 그게 또 넷플릭스 청소년 드라마의 핵심. 친구 사귀기?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사는 것이 삶이다. 그걸 웬즈데이를 보면서 또 깨달았죠. 근데 제 웬즈데이 시즌1 최애가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왜요? 교장 선생님 키가 거의 한 2m 되세요. 근데 웬즈데이는 150 정도 되거든? 되게 생각보다 작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웬즈데이한테 막 뭐라 그러려고 자리에서 빡 일어나잖아? 그럼 피지컬이 진짜 미쳤어. 너무 개 아파. 압도적이야.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선생님인데 진짜로 실제로 2m 그럼? 배우 키가? 배우 키가 굉장히 크세요. 그러니까 배구 선수처럼.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다. 미쳤다. 게임 캐릭터 같다. 그랬는데 내가 기억이 또 안 나는 거야. 왜 웬즈데이 시즌1 마지막에 그렇게 싫었을까? 알고 교장쌤이? 보니까 스포 교장 선생님이 시즌2에 안 나오시거든요. 덕분에. 시즌2에 또 새로운 선생님들이 또 나와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또 나와가지고 네. 봐야겠다. 이게 매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와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 근황 웬즈데이를 다시 시작했고 지금 파트 1 4화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는 거예요? 나눠서 올라와요. 파트 1, 파트 2. 근데 파트 2가 9월 2일인가? 9월 초에 올래? 올라온대요. 그리고 배우들이랑 감독 내한했더라고.
근데 아. 진짜 웬즈데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지? 포스터. 그 못 무표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갈래 머리 이렇게. 근데 그 얼굴로 내 안에 왜 왔어? 코리안 하트 하고 갔더라고. 근데 원래도 배우 성격이 그런 스타일이야?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웬즈데이 컨셉? 그러고 제 요즘 근황. 구룡사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어제 흐렸거든요. 오마니 기준에서는 날씨가 흐리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걷기 선선해서. 좋다. 선선해서. 해에 뭔지 나와 알아. 있을 때는 못 걷거든요. 맞아. 아, 개 뜨거워요. 근데 진짜 흐리망텅하고 약간 비가 기분 나쁘게 오는 날씨 있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와서 우산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기도 애매한 그런 날씨가 이제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디 걸을까? 그래서 좋은 날씨. 원주에 제가 엄마랑 좋아하는 두부찌개 맛집이 있거든요. 네. 고향집이라고. 거기 갔다 오자 1시간 거리니까 원주까지.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좀 걸을까 해서 그 근처에 또 구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산책 코스가 좀 잘 돼 있고 세련폭포라고 한 1.5k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폭포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킹 코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산책하고 고향집 가서 두부찌개 먹고 집에 오면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러고 구룡사를 가서 피크민을 좀 하고 아주 귀여운 엽서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불상이랑 거북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엽서가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꽃 심었죠. 꽃 심어가지고 깻. 피크민이니까. 그리고 구룡사가 용 대가리가 9개 있다 그래서 구룡사래요. 그렇게 피크민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 대가리 하나 또 수집하고 그 엽서 찾고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서 피크민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했죠. 그러고는 뭐 빗소리 들으면서 막 걷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같이 가실래요? 네. 두부찌개 좋아하시면은. 저번에 저랑 간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9월이 되면 다시 날라다녀? 쌩쌩해져요. 9월에 진짜 많이 돌아다녀야 돼. 아, 이제 곧 바로 가을에. 추워지니까. 진짜 가을과 봄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시즌이죠. 그래서 구룡사 멋들어지게 산책 한 1시간 반 정도 했나? 개 힘든 거야. 근데 약간 좀 점심을 허술하게 먹어가지고 그때 한 3시? 4시쯤 됐는데 너무 당 떨어지고 너무 힘든 거야. 당 떨어지는 그래가지고 거 개웃기네. 빨리 고향집에 가야 돼 이러고 딱 도착했는데 골목을 들어서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서 엄마가 이러고 갔는데 차 한 대가 있어. 비상등 켜고 있는 차가 한 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싹 들어갔죠. 진입을 했는데 금일 휴업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 사람도 왔다가 찾고 있는 거네. 근데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영업 중이라고 분명히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그래도 문 앞까지 가서 확인을 해보자 이러고 문 앞까지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봤는데 여름휴가 갔어요. 배신감. 그래서 엄마랑 같이 나 이러고 고향집 욕 한번 하고 괜찮아 근처에 아는데 또 있어 이러고 바로 거기 한 몇 킬로 안 떨어진 데 삼봉식당이라고 또 있거든요. 삼봉이에요, 봉이에요? 삼봉식당. 네. 거기를 들어가서 먹었는데 와 거기도 맛있더라고요. 거기도 두부찌개집. 두부찌개랑 감자전 똑같이 시켜가지고 우리가 늘 먹는 코스가 있어. 감자 부침이랑 두부찌개 2인분. 비건 코스?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거를 딱 먹었는데 고향집이랑 두부찌개 비주얼이 완전 흡사한 거야. 근데 딱 먹어봤는데 맛도 비슷해. 근데 새우가 좀 더 많이 들어간 맛? 와 궁금하네요. 진짜 그렇게 맛있는 두부찌개는 정말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빨간 국물이에요, 근데? 빨간 국물이요. 그때 또 내가 하도 당 떨어지고 배고프고 막 힘든 상태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막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냄비 바닥을 긁어가면서 이렇게 1시간 반 걸었으면 맛있게 먹을 만하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요즘 근황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너시아 공구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너시아라는 생리대 브랜드 근데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뭐 그 팬티 기저귀 사진 올린 거. 예고. 아, 예고. 티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니까요. 바로 내일부터네. 그래서 이거 딱 올라왔을 때 딱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너시아 회사분들이랑 햄티브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물론 저는 별로 한 건 없지만 회사분들이 엄청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굿즈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포카랑 포카 홀더가 진짜 귀여워. 근데 그 홀더는 약간 지퍼백 같은 느낌인데 좀 뿌띠하고 햄튜브 초록 색깔이 막 적절하게 배치돼가지고 나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준대요? 집에 있어요. 그러고
귀여운 햄티브 담요 그런 것도 한 5개 정도 돌릴 예정이고 포카는 뭐 다 들어있을 예정이고. 그럼 담요는 그래요. 추첨인 거야? 네, 그쵸. 그리고 포카 홀더는 한정 개수로 얼마 이상 구매 시 증정. 아. 그래서 정말 귀여운 아이템 굿즈와 훌륭한 퀄리티의 생리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할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너시아가 그렇게 막 저렴한 생리대가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너무 높은 가격대에 고민이셨던 분들 또한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너시아 공구 마켓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케 근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들어오신 지 지금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아, 딱 6일 된 것 같다. 6일? 5일? 6일?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그치?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 딱히 없어요. 잠자고 싶었어요. 제가 환경이 바뀌면 잘 못 자거든요. 그리고 잠때도 엄청 예민한 편이잖아요. 막 잠기 개밟고. 여기서 잘 자던데 안 일어나던데 혼자. 근데 제가 친구들 있으면 좀 잘 자요. 그 누군가 옆에 있어야 잘 수 있나 봐. 좀 뭔가. 어떤 친구네 집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 집 가면 내가 잠을 개 많이 자서 걔가 맨날 나한테 니네 집에서는 잠 안 자는 거 다 뻥인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자냐고 이러는데 그 이제 이번에 여행하면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왜냐면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뭔가 그게 되게 무서워. 나는 항상 여행을 혼자 가면 호텔을 이제 가잖아요. 호텔에서도 그럼 잠 못 자? 네, 혼자면? 호텔에서는 더 못 자. 호텔은 더 무서워서.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잤으면 좋겠는데 또 같이는 못 자. 모르는 사람과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개인실은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뛰쳐나가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난 그런 곳이 항상 필요했던 거지. 게스트하우스, 근데 쉐어하우스.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또 더러우니까 가기 싫고 뭔가 좀 항상 이렇게 저의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캡슐 호텔을 가봤는데 캡슐 호텔도 너무 내 공간만 있으니까 정말 침대만 있으니까 또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뭐 캐빈 호텔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캐빈? 그러니까 진짜 방처럼 돼 있어. 근데 문은 원룸 없고 같은 느낌이야? 원룸보다 훨씬 작아. 정말 캐빈형. 그러니까 침대가 있고 관이야 관? 간이 화장실이랑 약간의 캐비넷은 있지만 그 문은 커튼으로 돼 있고 그냥 진짜 잠만 자는 곳이구나. 근데 이제 캡슐보다는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새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후기가 얼마 없는데 다 만점인 거야. 그리고 여성 전용. 그 내가 여성 전용? 여성 전용이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잖아요. 느낌이. 왜냐면 커튼이니까 또 불안해. 맞아. 그래서 갔는데 완전 개만족스럽게 자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더 안정감이 드나 봐. 아니 근데 캐빈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따닥따닥 붙었으면 또 이제 예민해져요 사람이. 좀 내 공간이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여성 전용이니까 좀 마음 편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자면서도 엄청 많이 깨더라고요. 조금 소리만 나면 막 혼자 누가 들어왔나 싶어 놀라서 깨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캐빈 호텔 만족스러웠고 다음에 또 가면 캐빈 호텔 이용할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가면? 친구랑 같이 가면 무조건 호텔이지. 그래서 이제 친구가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걔랑 이제 호텔로 갔는데 거기서도 잘 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상아 만났는데 상아 만나고서 그렇게 잘 잔 거 처음. 진짜 와우 개꿀잠 잤다 이러면서. 아니 한국 와서 주말 동안 집에만 있겠다고 선언해놓고 바로 다음날 나 나가야겠어. 아니 수요일에 와서 나름의 뭐 여독이 있겠지 하고서 일요일까지는 쉬어야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게 안 되잖아. 도서관 가서 요나단의 목소리 빌려서 근데 제가 원래 똑같은 거 2번 안 보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너무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계속 여행하는 내내도 보고 싶고 너무 그 대사를 다시 읽고 싶고 이래서 바로 한국 돌아오자마자 도서관 가서 책 빌려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울고 토요일까지 버텼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심심해서. 넌 진짜 바빠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빠야 돼가지고 이번에 여행 가고 또 2주 그 시골 살게 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돈은 안 받고 일을 하면 숙박 제공해준다 이런 헬퍼를 구해요. 여행객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일주하는 애들이 많이 오고 보헤미안을 꿈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오래 일할 필요도 없이 뭐 한 짧으면 2주 보통은 한 달. 나이대는 어떻게 돼? 그 헬퍼를 구하는 애들은 20살에서 35살까지 구하라고 했지만 오는 사람들이 60대도 있고 진짜 애기들 막 5살 6살도 오고 그래요. 가족들이랑 그냥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데 근데 한국인들 되게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언어도 너무 많이 까먹었고 그냥 거기 가서 언어 공부도 하고 이제 시골살이도 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쉬는 시간에는 바다 가서 수영도 하고 그래야겠다 이러고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 갔을 때 좀 나름의 목표가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보자 였어요. 그래서 화장을 매일 해보자.
왜냐면 제가 화장을 진짜 안 하니까 뭐 이런 거 촬영할 때나 놀러 갈 때만 하고 회사 다닐 때도 화장을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 개빡세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했는데 진짜 하루 하고서 못 하겠는 거예요. 화장을 너무 일이 힘든 것도 있고 좀 덥고 이러니까 어차피 화장이 또 지워지고 막 샤워를 하루에 3-4번씩 해야 하고 이래야 되니까 화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하루 하고서 아, 화장은 안 해야겠다. 그냥 부지런하게 살아보자. 그냥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거기 앞에 바로 바다가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스노클링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스노클 맛집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바다가 깨끗하긴 한데 정리가 된 바다가 아니야. 아, 우리가 아는 해수욕장 바다가 아니야. 그냥 집 앞 바다야. 그러니까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옷도 없으니까 안전 요원도 없어? 없어. 위험하네. 그리고 산호 이런 게 엄청 많아서 만조 때는 수영하기가 쉬운데 간조 때는 막 산호가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조 때는 수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래가지고 저도 거의 만조 때만 나가긴 했는데 제가 비 맞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갔을 때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 스콜성 기후 됐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도 완전 스콜이어가지고 비가 엄청 왔다가 갑자기 엄청 맑아지고 그래요. 그럼 저 혼자 그냥 그 앞에서 비 맞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단 올라오겠다. 거기 해변에 그 애들이 맨날 다 막 이상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비를 왜 맞아? 존나 더러울 것 같다고 제가 아니 하고 이제 비 맞고 다시 바다 가서 수영하고 다시 이렇게 비 맞고. 근데 놀라운 사실 루케는 스노클링 자격증이 있다. 아 다이버 자격증이 있어요. 다이버 자격증이 있다. 근데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이제 거기 오는 애들이 다 보헤미안 느낌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그 헬퍼했던 남자 애도 완전 보헤미안을 추구하는 애 같아. 보추남?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근데 걔가 진짜 착했거든요. 근데 걔가 막 벌레를 진짜 잘 잡았어요. 벌레가 진짜 많아요. 완전 그냥 정글 숲 한가운데 그 집이 있고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들어가는 길부터 완전 정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인들도 가끔 온다 했잖아요. 한국인들 올 때마다 자기 길 잘못 든 줄 알았다고. 진짜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했을 때 그 집이 생겨요. 갑자기. 와, 좀 무섭다. 그래서 온갖 벌레가 진짜 많아요. 바퀴벌레도 엄청 크고 템플스테이네 거의. 막 거미도 한 이만한 호주에 있는 그 거미 이만한 거미 있죠. 제 손만한 그런 거미가 있고 진짜 벌레가 개 많은데 제가 벌레 오면 막 치를 떨고 막 판별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랑 그 여자 주인장이 막 계속 저한테 오지 말라. 여기 자기네들 벌레 잡고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내일이잖아. 벌레 잡는 것도. 아 그래? 왜냐면 그 모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남자애가 진짜 다 맨손으로 벌레 잡아. 바퀴벌레도 맨손으로 진짜? 다 잡아. 그 내가 진짜 야 너 역시 보헤미안. 너 진짜 보헤미안 같아 이러면 맨날 나 그 말 진짜 너무 듣고 싶었어. 정말 고마워. 내가 추구하는 거야.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 한 손으로 벌레 잡고 정말 고마워. 그래서 자기는 그 말벌 빼고 다 잡을 수 있대요. 손으로. 그래서 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쥐는 빨라서 잘 모르겠지만 뭐 잡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러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막 더러운 것도 싫고 벌레도 싫고 이러면서 막 치를 떨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애들이 벌레만 나오면 나는 절대 오면 안 된다. 자기들이 잡으러 가겠다고 뛰쳐가요. 걔네들끼리 막 잠자리채 들고. 그럼 나는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 잡고 있나 잘? 하고. 내가 어떤 드라마를 최근에 봤는데 남자 캐릭터 중에 하나가 오래된 저택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간 장면이 있어. 근데 그게 촬영이 이쪽으로 되고 있고 배우가 이렇게 몰래 창문으로 막 지켜보는데 앞에 거미줄이 진짜 막 새하얗게 돼 있는 거야. 거의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성인 손가락만한 거미가 이렇게 쫙 있었거든? 근데 그 남자 캐릭터가 그걸 그냥 무슨 국수 면 털듯이 샤샤샤샤샥 해가지고 거미를 그냥 팩 던지는데 그 장면이 절대 대본 같지가 않고 그냥 배우 애드립 같은 거야. 그 드라마가 정말 충격적인 살인 사건도 있고 너무 반전이 막 엄청난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미 장면만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나머지 다 까먹었어. 진짜 그 거미를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만한 거미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있던 게스트하우스는 도마뱀도 진짜 많거든요. 도마뱀이 진짜 많아. 그래서 밤만 되면 까 이런 소리 나요. 도마뱀 우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벌레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냥 허공해봤어요. 그래서 난 바퀴벌레도 계속 못 봤던 거지. 바퀴벌레 났다 그러면 그냥 누군가 잡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시대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사사사사삭 진짜? 거미가 이만한 게 갑자기 내 침대 벽에다가 바다다닥 하고 지나가는 거야. 내가 진짜 한 새벽 1시인가 2시 때 그때 친구랑 카톡하고 있었거든요. 카톡으로 진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고 나 진짜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벌레 잡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거의 리썰 컴퍼니인데?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딱
다행히 그 여자 사장님이 깨어 있었어. 그 내가 어떡하냐 내 방에 벌레 나왔다고 막 하는데 그 사장님이 조용히 하라 사람 자고 있으니까 너무 쿨하게 자기가 잡아주겠다고 자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근데 이제 내가 그 벌레를 거미를 본 순간 바로 뛰쳐나가야 되나 아니면 있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가는 순간 걔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위치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DM으로 애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한 찰나에 근데 DM보다 내가 가는 게 빠를 거 아니야. 왜냐면 진짜 애들이 술 먹고 있으면 내 DM을 못 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나가는 걸 택했는데 들어오니까 거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치겠네 하고서 내가 거미가 없다 했는데 이제 그 여진장이 자기가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 이래서 내가 핸드폰을 얘나 이만한 애가 나갔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사진 찍은 거 여유 있다고. 근데 다행히 어디 그 숨어있어가 잡아서 나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또 얘가 알고 보니 커플 러브 거미여가지고 러브거미. 쌍이 있었으면 어떡하지 싶은 거지. 이제 마지막 날에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다니.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2주 내내 흐린 눈을 하며 벌레는 안 보며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외지에 있는 산속의 저택 같은 데 살려면 벌레 잘 잡아야겠다. 그래서 거기 오는 애기들이 있어요. 뭐 여름방학마다 그 휴가 느낌으로 오나 봐. 근데 그 애기들이 진짜 귀여웠거든요. 근데 그 애기들이 보통 뭐 다른 애들은 거미 보여주면 막 자기도 거미 좋아한다고 막 벌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치를 떠니까 그 모습이 재밌었나 봐. 벌레만 잡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루루 거미 막 이러면서 계속 이거 보여주는 거서 내가 진짜 싫다고 진짜 싫다는데 갑자기 애기 도마뱀도 잡아온 거야. 내가 애기 도마뱀 불쌍하다 걔네 엄마 불쌍하다 돌려보내줘라 근데 계속 막 그러니까 또 애기들이 힘이 그게 안 되잖아. 걔를 계속 좀 이따 하니까 죽었겠죠 뭐. 내가 죽은 것 같다 하고 걔네 엄마 들렸어요. 내가 애기 도마뱀 죽였어 하니까 엄마가 막 너 되게 나쁘다 이 애기 도마뱀 어떡할 거냐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잡아오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딸은 걔 남자 헬퍼한테 보여줘라.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걔 벌레 좋아하니까 걔한테 보여줘 이러면 이미 보여주고 왔대. 그 내 반응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내 반응이. 귀엽다. 나는 그 벌레만 계속 보고. 근데 너 진짜 이 맞나 봐. 왜요? 외향적인. 근데 저 진짜 의아했던 게 거기 1이 사람들도 재미가 다 좋긴 하지만 제가 더위에도 너무 많이 약하고 1도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진짜 사람이 좀 죽어 있었어요. 힘이 안 났어. 지금 이렇게까지 텐션이 못 올라왔어 내가. 그 사람들이 오면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게요. 밥 먹을 때 나 혼자 진짜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표정이 되게 죽어있다. 죽은 사람 같다. 막 이랬거든. 보헤미안답지 않다. 죽은 사람 같다 이랬는데 아마 그 헬퍼라는 직책이 주는 힘 때문인지 자꾸 나를 되게 인싸 같으시다고 이러는 거야. 사람이 대화를 안 하는데도 내가. 대화를 안 하고 진짜. 근데 내향인이면 아예 그런 도전을 할 생각을 안 하지. 아니 근데 뭐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그 전에 헬퍼했던 사람도 만나고 이랬거든요. 되게 내향인인 사람들이 많이 해 의외로. 그래? 되게 내향인인데 와서 정말 그 자연을 좋아하고 낭만. 왜냐면 별이 엄청 잘 보여 거기가. 완전 별 맛집이야. 은하수가 보여. 근데 밤에. 새로운 사람을 매번 만나야 되잖아. 근데 솔직히 뭐 그 사람이랑 나랑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나도 맨날 그냥 그 앞에서 비만 맞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할 것 같거든. 내 성격상. 근데 저도 좀 가고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매일 누가 오고 안내를 해줘야 된다. 말을 내가 먼저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저도 신기했던 게 저도 스몰톡을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냥 소개하고 끝내고 싶었어. 그래서 막 소개하고 막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다른 이제 그 친구는 막 스몰톡을 엄청 잘 걸더라고. 그래서 소개하는 데만 몇 분이 넘게 걸리더라고. 나는 진짜 한 5분이면 끝났거든. 있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막 다 써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친구는 영어도 개 잘했어. 싱가포르에서 이미 3년인가 뭐 살았다 그러고. 그래서 회사가 아예 외국계 회사 다녀갔어가지고 발음도 제일 좋았고 한국 친구들도 많아서 한국어 조금씩도 다 어느 정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2주 동안 그래도 안 쓰던 말을 계속 쓰다 보면 엄청 늘 줄 알았거든요. 나 거의 마지막에는 말을 못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면 걔가 자기 혼자 얘기하면 내가 그 뜻이다 이렇게까지 됐어. 나도 말을 최근에 못했어.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대답. 네네네. 맞아. 네. 그러니까 뭔가 알아는 듣겠거든요. 근데 또 내가 해석을 하라면 또 해석도 못 하겠어. 통역도 못 해주겠고 내 나도 말 못 하겠고 그냥 이렇게 기빨리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루케가 또 즐거운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상아랑 1일 데이트 했잖아. 근데 원래 루케가 심심하다고 막 얘가 먼저 문자를 할 애가 아닌데 심심하다고 문자를 하길래 그때 약간 1차로 놀랐죠. 루케가 먼저 문자를 양평 와. 그때 당시 내가 차밍이랑 양평에 있었거든.
그래서 오면은 셋이서 같이 놀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양평와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루케가 갈까 말까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로 올까 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근데 갈까 말까 했는데 막 너가 진짜 심심한가 보구나 이렇게 하길래 뭐야? 원치 않는 거야? 하면서 내가 양평 오라 그러면 무조건 말 돌리는 앤데 진짜 심심한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다른 서울 약속을 또 빠르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아를 만났는데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맨날 제 릴스에 뭐 야들거리는 수육이 떠요. 야들수육? 제 릴스에 맛집이랑 무슨 레시피 이런 게 엄청 떠요. 항상 나오는 게 그 야들거리는 뭐 가브리살 수육인지 뭐 항정살 수육인지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 너무 먹고 싶었어. 한 몇 개월 전부터. 하지만 거기까지 갈 힘이 없는 거죠. 왜냐면 나는 서울에 나가면 너무 지쳐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들숙 진짜 먹고 싶은데 했는데 이제 뭐 상아가 사무실 근처에 을지로 근처에 있으니까 뭐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갔어. 그래서 상아 원래 사무실에 소파 있잖아요. 소파가 있었어요. 원래 그 구석에. 근데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나가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덥지도 않은데 그냥 너무 힘들었어. 원래 그 을지로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어그러져서 한 2km로 왕복을 걸었어. 그래갖고 근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도 참을만하다 이러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날 엄청 더웠는데? 아니 근데 그날 괜찮았어요. 선선했어요. 그래? 네. 햇빛 장난 아니던데? 그래서 땀도 진짜 하나도 안 흘리고 그래서 그냥 상안에 가서 좀 잠 좀 자야겠다 이래가지고 상하 사무실 가서 잠 좀 잘게로 왔는데 소파가 없어졌대요. 위에 올려놨대. 그리고 나한테 갑자기 자기네 박스를 깔아주더니 거기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니까 자기도 여기서 자주 누워있는다고. 근데 개꿀잠. 진짜? 그래서 개꿀잠 잤네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원래 대박이다. 5시 정도에 그 야들숙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4시 반쯤에 내가 잠이 들어서 한 30분밖에 못 잔 거지. 근데 상가가 뭐 일하는 게 있다 5시 반에 나가자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4시에 그 업체에 전화했을 때는 웨이팅이 없다 이래서 5시 반에도 없겠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별로 일주일에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5시 반에도 없겠지 하고 5시 반에 나갔는데 개망. 120분 웨이팅이 대기팀 25팀 이래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네 이런 거야. 그래서 왜 미리 안 나왔지?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지 하면서 근데 배는 너무 고파. 그래서 그럼 우리 우선 그냥 뭐 간단하게 먹을까 뭐 할까 하다가 뭐 주위에 새로 연 삼겹살집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별로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 그래서 뭐 그러면서 좀 후회스러웠어. 좀 후회스럽네 하는데 거기서 뭐 한두 시간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웨이팅이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오면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가자. 2차로 어쨌든 소주 먹을 거니까 여기 가자 이렇게. 삼겹살 먹고 수육 먹으러 간 거야?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메뉴판에 17,900원이라 써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술안주니까 되게 싸고 간단히 먹을 수 있겠다 하고서 간 거였어. 1인에 2인분을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 개부른데 근데 웨이팅해서 온 거고 어차피 또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우선 먹어보자 하고 먹었어. 근데 그렇게 야들거리지도 않았어요. 퍽퍽 수육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암만 생각해도 내 스타일 아닌데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 삼겹살도 그 야들수육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어.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좀 취했으니까 술 더 먹자 해가지고 술을 더 먹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술을 먹으면 택시 타고 집을 가니까 그냥 12시까지 먹었는데 어떡하지 더 먹을까 말까 또 이제 한 거지. 근데 우리 그 옛날에 대학생 때처럼 첫차까지 술을 먹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첫차까지 절대 못 먹고 그냥 뭐 상한에 가서 놀자 해가지고 상한에까지 간 거예요. 상한에까지 가서 이제 먹고 근데 진짜 그날 너무 음식 과부하인 거지. 한국에 오자마자 왜냐면 제가 혼자서 군것질을 하는 타입도 아니니까 편의점도 안 갔어. 그냥 음식점 가서 밥 먹고 집 와서 자고 이랬는데 너가 문자로 한국스러운 게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예은이만 한국스러운 게 뭘까? 이러고 유치원 선생님처럼 답장해주더라. 그러면 한식이 먹고 싶은데 막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진짜 폭주? 한동안 고기를 못 보겠는 거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근데 소주도 근데 엄청 많이 먹었어. 우리 둘이서 6병 먹었나? 미쳤네?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저는 원래 수치가 많이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상어도 수치가 없대. 아마 이제 좀 오랫동안 먹어서 그러니까 수치가 없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9시간 동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콩나물국밥으로 뭐 해장하자 해서 콩나물국밥 먹고 먹자마자 아니 그때까지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그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 타자마자 진짜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헛구역질 나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미치겠다. 이거 이제 수치가 올라오나? 하면서 소주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나도 수치가 생겼나? 하고 그 우리 집에서 내리자마자 싹 내려가는 거야. 그 내가 이게 지하철 멀미였던 건지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배가 개고프고 그래서 다시 맛있게 먹고
야들 수육 나 안 먹어봤는데 궁금한 데 하나 있어. 잠실에 월드타워에 서령이라는 평냉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항정살 수육 메뉴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잠실은 갈 수 있지. 거기 되게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평냉 좋아하시면은 평냉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근데 거기는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육수에서 육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깔끔하고 정갈한 평양냉면. 육향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깔끔하고 정갈할 수가 있어? 근데 평냉 베이스가 어쨌든 다 양지 육수? 그거니까. 근데 궁금하네요. 고기 향이 되게 진했어. 근데 거기도 웨이팅이 많아? 내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좀 애매한 시간에 가면 아. 없고 주말에 가면 엄청 많고. 야들수육 그 진짜 막 인스타그램에서 막 리스 야들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래? 개기다고 간다. 그 영상이 궁금하다. 아니 내가 보는 영상마다 다 그래. 아마 광고를 받고 똑같이 찍은 거겠지. 야들. 네, 거기 궁금하더라고요. 네. 가요. 네. 잠실이면 뭐 코앞이고 엎어지면 그쵸? 코달거리고. 거기 주차도 잘 돼 있고. 서울에서 주차된다? 무조건이지. 언제 한번 가요. 같이 가시죠. 네. 이제 9월이니까 이제 진짜 많이 힘이 생겼어요. 최근에 또 입주되면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 몇 개 있거든요. 배드가이즈 2 개봉하고 배드가이즈 원도 못 봤는데. 그거 보세요. 재밌어요. 애니메이션인데 그 영화 속의 빌런들이 주인공이에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느낌? 사람들이 막 다 싫어하는 비호감 빌런들이 어쩌다 보니까 나쁜 짓 하다가 세상을 구해버린 그런 배드가이즈야? 배드가이즈. 귀엽네. 2가 되게 재밌대. 그리고 또 최근에 아직 우리나라 개봉은 미정인데 엄청 해외에서 뜨고 있는 공포영화 하나 있거든요. 웨폰스라고. 어느 날 한 17명 되는 초등학생 반 학급이 한 아이 빼고 싹 실종된 거야. 왜? 그걸 몰라.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미스테리 공포 스릴러래요. 한국에 언제 개봉하는데요? 그걸 몰라요. 근데 지금 북미에서 난리 났대요. 근데 내가 그거 티저 영상이랑 예고편을 봤거든? 너무 재밌나 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하거든. 마블 영화에 나와서 유명한 아저씨 있어. 동양인 아저씨, 마동석 닮은 아저씨. 그 아저씨가 눈이 막 획가닥 해가지고 어떤 한 여자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근데 진짜 개 무서워. 근데 왜 한국 개봉 일정이 안 정해졌지? 그니까 빨리 누가 수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지섭 씨. 소지섭 한 대박 납니다. 약간 제2의 겟아웃, 제2의 랑종이 될 것 같은. 좀 겟아웃, 화제성 랑종? 하나는 지금 이미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래? 그럼 진짜 바로 누군가 할 텐데 대기업이. 그니까 곧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기대해볼게요. 8월이 근데, 벌써 좀 반이 지나버려서 근데 공포 영화? 더 추워지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나도 공포 영화 극장에서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다. 공포 영화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본 공포 영화 검은 수녀들. 공포였지. 근데 검은 수녀들은 솔직히 공포까지는 아니고 좀 미스테리 스릴러 느낌 아니야? 아닌가? 공포인가? 그치? 공포까지는 아니지. 액션물이지. 나는 뭐 그렇게 심장을 쪼깃해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궁금하긴 하더라. 도대체 무슨 보면- 일인지. 저는 좀비딸 궁금했는데. 아, 좀비딸. 봤어요? 그거 엄청 슬프대, 마지막에. 아니 웹툰을 봤어요? 아니요? 웹툰이 진짜 명작 중에 명작. 명중명. 근데 웹툰을 저도 진짜 재밌게 봤고 웹툰도 진짜 슬퍼요. 그래서 기대 중인데 웹툰을 본 사람들은 아쉬웠다 그러고 그래? 뭐 그냥 영화 본 사람들은 재밌었다. 너무 슬펐다. 내일 보실래요? 잠실에서? 내일 아주 8월인지라. 그래서 요즘 그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근데 너 지난주 영상 봤어? 그 냄새 특집? 여기 뒤에서 귀신 등장하는 거 봤어? 내 친구들이었어? 아니 여기서 얼굴이 딱 진짜? 나와가지고 개 무섭던데? 왜 누구? 예지 씨. 나오고 싶었나 봐. 그 누가 타임라인으로 그 해놨어. 아. 고정해놨어 댓글에. 공포영화 특집에 초대할 걸. 공포 특집. 이번에 저 진짜 웃겼던 사연 하나 있어요. 여행할 때 이제 제가 게스트하우스 있을 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면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남자 둘 무리가 왔었는데 그 남자 둘 중 한 명이 제정신이 아니어 보이는 거예요. 엄청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가 아유 제정신 아닌 새끼 이러면서 내 친구들한테 욕을 보냈어. 내가 진짜 한국인이 날 열받게 한다 이러면서 제정신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서 이제 밥 먹을 때는 뭐 얘기 몇 번 해봤는데 애가 그냥 조금 정신이 없는 친구구나. 주의력이 살짝 결핍돼. 주의력이 결핍이구나. 착한 애구나 라고 생각은 했어. 이제 그 친구는 돌아갔는데 그 친구가 아니다 다를까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국 돌아갈 때 비행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짐을 구고 갔대. 다시 올 거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만나서 저녁밥이를 먹어요 이렇게 한 거야. 착하다. 그래서 내가 사면 먹을게요. 그래서 그럼 제가 사겠대요. 내가 100꿀이나 하고서 이제 또 이제 마침 제 친구가 올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같이 먹으려니까 걔가 사면 먹겠다. 또 끼리끼리 사이언스처럼 우리가. 그래서 그래 그럼 사면 먹는다니까 우리 그렇게 만나기로 해 이러고서 이제 저는 친구 데리러 공항에 갔어요. 근데 이제 내 친구가 타기 전부터 나한테 욕을 했어. 제정신 아닌 남자 둘이 있다 이 비행기에. 비행기 처음 타보나 왜 저래 하면서 막 엄청 욕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같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 친구가 연락 두절이 된 거야. 연락 두절이 돼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비슷비슷했는데 내가 알 때는 비행기가 서로 다른 비행기였어. 내 친구랑 연락이 안 된다니까 이제 그 남자애가 자기 이런 거 해결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막 키는 어떻고 성별은 뭐고 막 뭐 생김새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하고서 내 친구 사진도 보내고 막 다 보냈어 내가 그 생김새를. 근데 또 정신이 없는지 걔도 연락 두절 돼서 제가 근데 어쨌든 나는 내 친구를 1시간 안에 만난 거지. 내 친구 만나자마자 그 제정신 아닌 애들 때문에 막 정신이 없었다 진짜 이상한 애들 둘이 있었다 했는데 내가 너 어떻게 생겼는데 하니까 그 생김새를 읽는데 내가 아는 사람 같은 거지. 그 내가 설마 한 명은 그렇고 한 명은 그래? 이거 걔가 아주 시트콤인데? 걔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박. 걔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저녁 같이 먹기로 한 애 같다. 근데 나는 걔네한테 이미 내 친구 생김새 다 보냈잖아. 알고 보니까 같은 비행기였던 거야. 나는 다른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비행기가 다른 거였고 오는 건 같았던 거지. 그럼 지네 바로 옆에 있는데 걔는 못 알아보고서 지가 찾겠다고 한 게 너무 웃기잖아. 이제 저녁을 먹으러 만났어. 근데 그때까지 제가 말 안 했었어요. 이 얘기를. 그러고서 이제 내가 대박 사건 하나 있다 이러고 내 친구가 욕 개만이한 남자 둘 있는데 그게 너네였다 하니까 걔네가 자기네들은 내 친구를 보지도 못했대. 바로 비행기 뒤 옆자리였는데. 그래서 내가 와 우리가 진짜 제정신 아니라는 거. 좋대. 그래도 좋대. 제정신 아닌 거 좋다고.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 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야? 유튜버 지망생이래 지금. 그래서 유튜버 찍어가지고 그거 다 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성공하시겠네요. 나한테 이제 막 뭐 올리면 보내드릴게요 구독해주세요 했는데 별로 구독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알고리즘 망치네. 지금 얘기만 들었는데 기빨리는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세상이 좁구나.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본편 입추. 입추 특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추 뭐 할 얘기가 얼마나 있겠어 싶어서 우리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을 또 커뮤니티로 받아보았는데요. 솔직히 댓글이 많이 안 달릴 줄 알았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꽤 많이 달렸습니다. 역시 멤버 삽이지. 내가 준비한 질문 수준이 입추란 여름 리뷰, 뭐 살찔 계획 있는지, 기대되는 일, 뭐 이런 것만 해놨거든요. 과연 햄구들은 어떤 참신한 질문을 달아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43개 달렸네요. 와. 입추 관련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추로 이행시 한번 해주시죠. 입술을 맞이하고. 네. 추. 개쩌는데? 더럽네요. 설렜는데? 입만 열면 추. 추악스러운 말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글짓기 좀 해봤나 본데? 네. 추. 멤버 10 분들이란 띄어쓰기는 좀 의미심장하군요. 그거 보고 웃고 있었는데. 벌써 8월인데 다들 올해 세운 목표 달성률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해주셨네요.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이다. 벌써 8월이고 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있으면 크리스마스. 그럼 바로 26년이에요.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가 좀... 내가 또 한 살을 더 먹는다니. 근데 8월 한 달 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긴 해. 7, 8월이 특히. 맞아. 7월이 내가 진짜 외국에 있어서 그랬나? 더 빨리 지나간 거. 더워서 약간 정신을 잃었나? 그랬을 수도 있어. 매일 밖에 나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죠. 올해 세운 목표가 사실 전 없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올해 세운 목표가 솔직히 제가 작년 11월에 일 그만뒀으니까 그냥 쉬는 동안 많이 놀자 이런 거였는데 많이 놀았어요? 아니, 더 놀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더 놀고 싶어요. 뭐 차 팔면 되니까. 차 팔지 않고 노는 방법 택하고 싶어요. 올해 목표 달성? 했다. 다음 댓글은 가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한 해가 끝나가고 있음을 자각시킨다고 하잖아요. 저도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한 해가 다 간 것 같아서 왠지 씁쓸해져요. 추워지는 계절의 씁쓸함을 두 분은 어떻게 버티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을 타시네. 이제 입추인데 벌써 가을을 타고 계시다. 가을? 근데 가을 탄 적 있어? 없어요. 저도요. 가을을 타다? 근데 약간 봄 되면은
우울증 많이 온다 그러잖아. 가을도 그래요? 그런 게 있나? 아니 가을은 외로워서 그런가? 근데 날씨가 약간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좀 정신이 들어서 그런가? 나는 가을 되면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나도 좀 가을은 싫어할 수가 없는 계절인 것 같고 음식이 다 맛있고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저 살쪘어요. 2kg 쪘어요. 2kg는 밥 먹으면 찌는 거잖아. 아직 똥을 못 싸서. 가을은 그냥 씁쓸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는 듯? 가을에 좀 우울할 땐 그거야. 가을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알죠. 가을에 갑자기 더운 날 하나 정도 있잖아요. 아, 그때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아씨. 왜 다시 여름이야?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던 적은 있습니다. 계절의 씁쓸함을 버티는 방법?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멤버십 갱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똥은 왜 맛있었던 건가요?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죠. 르케 햄튜브 사놓고 안 읽은 책들 털기 어떤가요? 이번에 여행 가면서 힐링 여행이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네. 그래서 무슨 책문이라고 음. 우리나라 그 과거 시험 봤을 때 그 과거 시험 그 문제들을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재밌네. 그래서 이제 그 책 나도 그 설명을 보고 가져갔지. 읽어보겠다. 왜냐면 요즘 그 한국 정세와 되게 관련된 내용이 많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 질문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짜르르 써놓은 그 과거 시험 중에서 잘 본 시험 문제들만 엮어놓은 거예요. 폈는데 진짜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 책 무거워서 들고 다니느라 열만 받고 그래서 그 책을 진짜 갖다 버리고 싶었어. 거기, 그래서 아직까지 못 읽었어. 거기 벌레 많았다며. 거기서 꺼내지도 못했고 어. 이제 시내로 돌아와서 카페에서 읽었는데 너무 말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모르겠네 하고 한국 가서도 연하단의 목소리만 보면서 그건 아직도 못 읽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과거 시험 수준이 장원 급제한 사람이 진짜 초천재가 아니고서는 못한다 그러더라고. 네, 그 내용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음. 아 이래서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그 말도 안 된대. 그냥 1000명 중에 1명 되면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런 말 있나 금이환영 이런 말 있나 보다. 그쵸. 아니면은 뇌물 줘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거 봤어? 그 강동원이랑 박정민 나오는 거기서 강동원이 대리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데 그 무사 시험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그 강동원 춤추는 거? 전우치 말고요. 저놓지. 죄송합니다. 입추와 똥 중에 무엇이 좋으세요? 당연한 말을 묻고 있어. 차단. 똥이요. 입추가 지났는데 날씨가 선선해졌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진짜 선선해졌단게요. 제가 땀이 원래 진짜 없다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땀이 진짜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살도 찌고 체질도 변했나 보다 하고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일했던 그 헬퍼 애가 나한테 너 땀이 왜 이렇게 없냐고 왜 이렇게 땀을 안 흘리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가끔 런닝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맞아 불타는 고구마가 돼 있어도 막 땀이 진짜 안 흘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나 땀 진짜 많아진 거다 이러고서 뭐지? 뭐 어디 무슨 테라스를 갔어. 근데 그 테라스가 건물이 새하였어요. 그리고 그때 뭐 쓰나미 온다고 무슨 닫아둔 거야 카페가.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샤워하듯이 무르듯이 땀 흘리는 거를 난생 처음 겪어봤어. 그래서 여기 있으면 죽겠다고 카페를 갔는데 그 쓰나미 때문에 닫아가지고 물도 못 사 먹고 근데 차 렌트도 안 해가지고 진짜 막 그때 울면서 집에 기어왔던. 근데 나는 기억이 나. 너가 분명히 휴가를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맨날 애플워치에 르케님이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하루에 르케님이 15,000번 운동을 걸었어. 완료했습니다. 그게 무슨 괴담처럼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내 인생에서 너무 소름 돋았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오랜만이었어. 처음이었어요 거의. 제가 아는 사람들 모두 다 르케는 정말 대단하다. 르케는 정말 항상 늘 보면 도전하고 있고 늘 바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고 다리 부러진 것 같아. 거기다 너무 신기하게 살고 있는 친구다. 다시 한번 너가 가보겠습니다. 이게 단독적으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날이 나가줄래? 왔으면 좋겠네요. 나가줄래? 다만 장비는 다 제가 가져갈 겁니다. 채널과 이 모든 걸 냅두고 나가줄래? 나에게 투자해줄래? 차를 팔면은 시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투자해줄래? 가을 코디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 바바리 주셨는데요. 바바리 코트와 그 트렌치 코트 정말 타이밍 잘 잡아서 입어야 되는 거. 어느 날 입으면 개 덥고 어느 날 입으면 개 추워진다니까. 나는 트렌치 코트는 안 살 것 같아. 왜? 그냥 나랑 안 어울리는 느낌이야. 나는 바버 코트 아니면은 요즘 내가 빠진 거는 바람막이 아웃도어. 바람막이 귀엽죠. 최근에 또 바람막이 하나 샀거든요. 시에라 디자인에서
귀여운 이끼 컬러 하나 샀는데 가을에는 아웃도어 어떠신가요? 그거 입고 같이 양평 트레킹 어때요? 안 가실 거잖아요. 서울이수, 갑자기 꼬시네. 시자파크, 입추. 구룡사, 수타사. 나 최근에 수타사 갔거든? 우리 같이 갔었잖아, 지난번에. 비 온 다음에 갔나? 벌레가 아, 한 10마리가 파파라치처럼 옆에 붙어가지고 차크차크차크차크차크차크 해가지고 엄마랑 이 산책 코스 걸으려고 잠깐 갔다가 안 되겠다 이러고 나왔거든. 냠, 근데 냠. 어떤 아저씨가 땀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벌레가 근데 아저씨는 치우지도 않아. 아저씨는 그냥 받아들였어. 드론 아니야, 드론. 운명을. 어떡해. 진짜 못 걷겠더라. 날벌레? 날벌레. 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미치겠네. 아예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 뭐, 송곳 싸매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와 근데 비 오고 나서라 그런지 근데 비 오면 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빗줄기에? 그 날벌레들이 그 강가에 사는 날벌레들인가? 계속 우산으로 막 이렇게 쫓으면서 걷지 않으면은 계속 진짜 막 진짜 파파라치 인기 스타가 된 기분을 살짝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패션 얘기하다가. 하지만 구룡사에서는 또 입추가 되자마자 벌레들도 없어. 아니, 근데 저도 그 벌레만은 개화에 있었잖아요. 음.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저녁이 되면 그 완전 이제 밤 11시 이후에는 어떤 키친룸 가서 술을 마시거든요, 사람들이랑. 근데 원래는 에어컨 틀고 이러면 벌레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벌레가 개 많은 거예요. 불 켜고 있었어? 불 켜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벌레가 없어. 근데 자꾸 내 술잔에 벌레가 떨어지는 거지. 천장에 있던 벌레들이. 그 사람 다 랩을 씌워놓고 먹을 때만 다시 랩을 씌우고 이럴 정도였어. 근데 내가 진짜 그 벌레가 또 그렇게 작지도 않고 좀 컸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우산 쓰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비위상에서 진짜 못해 먹겠는 거야. 내 옆에 붙는 것도 너무 징그럽고 못 하겠는데 이제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벌레가 이제 자기 얼굴에 붙는데 지금 벌레 있나요? 그냥 술을 마시더라고. 너무 쿨하게 지금 여기 기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의 와. 의지가. 나 혼자 이러고 있고 사람들 다 쿨하게. 낭만 있네. 나는 그래도 아파트라 가지고 좀 괜찮거든? 그래도 양평에서는 해지면 불 켜면 안 돼요. 왜요? 근데 고층인데 올라와요? 그럼요. 말벌도 올라오고 거미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고. 근데 거미는 봐줘야죠. 거미 있으면 다른 벌레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없더라고. 거미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좋은 그래서 친구네. 숲속에 약간 전원 로망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해지면은 불 켜면 안 된다. 그쵸. 저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 패션 추천 아웃도어룩 추천합니다. 전 트렌치 코트 추천합니다. 네. 기능성이 최고다. 폭염 특집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추네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전 어렸을 때 가을마다 산에 가서 밤을 땄어서 가을 되면 찐밤이 생각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가을 되면 꼭 먹고 싶은 음식. 저는 가을 되면은 햄버거? 최근에 제가 두찜에서 아. 타코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그렇게 큰 실망을 해본 적이 얼마만인가. 그 할라피뇨랑 라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막 섞어서 먹는 건데 일단 닭에서 냄새가 났고 닭 짭짭해 양이 못 정말 참지. 적었고 소세지 한 5개 들어있나? 그 닭은 한 10개도 안 들어있었어. 근데 가장 문제는 과자 찍어 먹으면 은근히 맛있거든? 밥용은 아니야? 근데 28,000원이라는 게 문제죠. 근데 요즘 뭐 찜닭 다 그 정도 하니까 가격이 올랐어. 너무 비싼데 좀 실망을 했죠. 그래서 가을 하면은 진짜 맛있는 타코집에 가서 타코를 먹는 게 그 제가 있던 곳이 타코라이스 맛집이어서 제가 거의 하루에 2번씩 타코라이스 먹었거든요. 맛있었겠다. 근데 나는 타코만은 먹는 건 좀 그래. 타코라이스? 마가리따를 먹어야 돼. 근데 그날은 내가 마가리따도 말았는데 데킬라를 조금만 넣었더니 또 마가리따까지 맛이 없었어. 마가리타는 솔직히 실험 맛 아닌가? 아니죠. 데킬라가 그렇게 치고 들어오고 라임 향이 그 짭짤한 소금이랑 같이 그거 먹어줘야 되는데 낄라낄라 데낄라. 타코 가을 음식 추천. 가을 음식 딱 자기가 지금 먹고 싶은 거네. 전 삼계탕. 이거 그거 알지? 삼계탕 추천. 맛없는 음식 한번 먹으면은 화나서 욱해서 맛있는 거 꼭 먹어야 되는 거. 상아랑 내가 이번에 일치로 해서. 어. 그래서 야들수육을 먹고 이제 상아가 자기네 집 앞에 야들수육 맛있는 데가 있다. 근데 진짜 먹으면 토할 것 같아가지고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또 제가 최근에 그 너랑 같이 나고야 갔을 때 진짜 맛있는 장어덮밥 먹었잖아. 그게 잠실에도 나고야식 장어덮밥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먹었는데 누구랑? 엄마랑 같이 먹었는데 한 45,000원인가? 하나에? 비싸잖아. 근데 맛은 있더라고. 근데 막
나고야에서 먹은 것만큼 맛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러고 맛있게 먹고 양평에 양평 장어 덮밥집이 있는 거야. 우리 집 근처에. 헐 대박. 그래서 헉, 여기 장어덮밥이 있네? 근데 가격이 한 23,000원, 25,000원. 비싸네. 그래서 시켜서 먹었거든? 1인 한 덮밥? 엄마가 딱 한 입 먹자마자 갖다 버려! 한 입 먹자마자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숯불에 구우면 괜찮은데 덮밥 한다고 막 제대로 안 구웠나 봐. 그러니까 되게 질기고 냄새 나고 나는 막 먹을만 하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먹으면 먹을수록 냄새가 올라오더라고. 어이. 그래서 맛있는 장어덮밥 가을 음식 추천합니다. 장어덮밥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타코랑 장어덮밥. 약간 지금 좀 나한테 쌓여있는 음식. 분노가 쌓여있는 음식. 오늘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근데 장어덮밥 너무 비싸가지고. 장어만 시켜서 밥은 만들어 먹어야 돼. 장어는 왜 이렇게 비쌀까? 그니까. 올 가을에 꼭 해야겠다 싶은 거 있나요? 소소하게는 가을 소풍 가기, 옷 정리하기 이런 거부터 이사 가거나 결혼 예정 같은 큰 것들까지 궁금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싶네요. 저도 결혼을 좀 해야 되나 네. 가을에. 결혼 예정입니다. 애를 낳아야 되나. 어느 가을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알아? 인공 자궁이 개발됐다. 왜? 애 가지려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에다가 애를 키우는 거야 10달 동안. 근데 그러면 괜찮나? 영양소랑 이런 게 괜찮나? 그러니까 인공 자궁인 거죠. 그게 계속. 그렇게 그런 애를 게 낳아야 되나? 나왔다. 이러면은 의향 있어요? 사용할 의향? 아니요, 저는 애초에 애를 가질 생각도 없고 낳을 생각도 없고. 근데 이번에 저 개화했을 때 그 애기들이 왔을 때 있잖아요. 3남매였어. 그러니까 둘째는 남자애, 그다음 첫째랑 셋째는 여자애였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이쁘기도 이쁜데 너무 착한 거야. 그 벌레 주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해서 맨날 진짜 저한테 와서 막 애교도 엄청 많이 부리고 그리고 말도 엄청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막 저 혼자 이제 일하고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첫째 애가 엄청 막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엄청 이뻐하고 막 좋아했어. 근데 그 둘째 남동생도 너무 귀엽긴 했지만 걔는 그 특유의 남자의 장난꾸러기 같은 게 너무 심해서 맨날 벌레 잡아오고 이러니까 내가 막 막 이랬었는데 그 여자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이래서 다들 딸 하는구나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편애하는 게 보였나? 이제 그 나한테 그 헬퍼 남자애가 그러더라고요. 루루가 좋아하는 거 선인장 그리고 작은 여자애. 그 내가 아니야 난 그 남자애도 좋아했어. 근데 애가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딸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긴 했어요. 박찬욱도 둘째 아들 낳을까봐 안 낳았다고. 진짜? 근데 우리 조카가 3명 다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 너무 엄마도 엄마 친구 중에 아들만 둘 낳은 이모 있거든요. 근데 막 힘들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다고. 힘들어.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러고. 그 여자애들은 정말 남녀 뭐 비하 차별 아니고요. 그 여자애들이 특유의 그 되게 공감력도 높고 육아 난이도가 다르지. 너무 이쁘더라. 남자애들은 천장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 여자애들도 제가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더워서 그 바람이 통하는 구간이 있어요. 딱 그 현관문과 베란다 그 사이에 누워 있으면 바람이 엄청 불어서 시원하거든요. 제가 맨날 거기 누워 있으면 애들이 이제 저를 와서 밟고 지나가? 아니 말마냥 나를 타는 거야. 이러면서 나는 그 누워 있다 쉬는 시간에도 못 쉬고. 맨날 방으로 대피해 있어야 돼. 그거 그러면, 알지? 그 공동묘지 사라진 자리에 초등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애들 다 밟으라고? 애들의 그 양기가 퇴치된다고 귀신들이.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내가 누워 있으면 찾는 소리가 들려. 루루 어딨어? 루루 어딨어? 무서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남자애들 쉬는 시간 있잖아. 그럼 걔네 계속 찾아다녀. 왜냐면 남자애들은 힘이 더 세니까 막 걔네를 막 위에서 막 그 도와 돌리고 이러지않아. 그럼 더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걔를 계속 태워달라고 걔만 찾는 거야. 그럼 걔네 맨날 울면서 숨어 있고 모른 척 해줬어. 그 에너지 초등학교 세우면 없어질 것 같네요. 얘기가 계속 딴 데로 새네요. 네. 재밌네요. 입추. 가을에 가보면 좋을 여행지 추천. 단풍. 가을 하면 뭡니까? 단풍이죠. 네, 절로 가야 돼요.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 은행나무. 천년 은행나무를 보러 양평으로 오는 건 어떨까요? 양평 홍보대사 갔다. 반개리 은행나무는 또 강원도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봤는데 약간 조성 중이더라고. 근처를. 땅을 다 일궈서 관광지 느낌 빡 내려고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양평 천년 은행나무를 보러 오는 건 어떨까. 그리고 양평에 또 되게 잘 조성해놓은 수목원 같은 데도 많거든요. 서울이 숲도 있고 또 세미연도 있고 가을 여행지 하면 역시
외곽 쪽으로 나가가지고 좀 여기저기 쏘아 다녀야죠. 폭포도 보고 산도 보고. 저는 요즘 도시보다는 좀 자연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그 여행 갔을 때 계속 무슨 자연만 보고 다녔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힐링돼요? 그냥 진짜 엄청 멋있다. 예쁘다. 그리고 또 다른 자연 보러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솔직히 자연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이때는 시간이 더 많아서 자연을 보러 간 걸 수도 있지만 막 옛날에 여행 가면 막 백화점 이런 데 가서 막 뭐 사야 되고 그 나라의 유명한 싸게 살 수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치. 그것도 쟁겨와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쇼핑할 힘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가서 바다만 개많이 봤어. 지금 살면서 볼 바다 다 보고 온 것 같아. 좋았겠다. 근데 바다에 들어가 수영은 못했어. 왜냐면 진짜 그냥 절벽 아래에서 바다를 본 거예요. 이번에 바다 한번 가요. 제가 또 수영복 선물 받았거든요. 딜라이플에서. 귀여운 거 봤어. 키티? 그거 한번 입어야 돼서. 귀엽더라고. 양평 추천 드립니다. 다들 똥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가을 일정 있으세요? 저는 일정 하나 있어요. 9월에 또 절 버리고 어디 가시나요? 9월 중순에 팬미팅 일정이 좀 오 있어요. 재밌겠다. 어디서 해요? 서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추첨을 통해서 몇 분만 뽑아가지고 그냥 좀 간단하고 소소하게 1대10 데이트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간 나눠가지고 같이 그냥 눈빛 교환하고 윙크하고. 귀엽다. 비빌에서 하는 거예요? 비빌이랑 어디 뭐 다른 회사랑 막 콜라보해서 좀 장소를 대여해가지고 아직 정확한 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가을에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 재밌겠네. 팬 미팅 하나 있다. 저도 9월인가 10월에는 또 여행을 갈 것 같아요. 근데 9월, 10월은 해외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아름다울 시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7, 8월에 해외 나가야 되고 2월에 나가야 되고. 구름이 털 찌우고 있나요? 구름이 털 최근에 빗질 안 해줬더니 진짜 이만한 버석버석한 털을 해놓은 거야. 털토를. 왜? 무슨 약간 모루 인형 같이. 털을 안 빗었다고 토를 해? 그러니까 지가 막 먹다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빗질 해줬죠. 최근에 망했죠. 또 릴스에서 슬픈 강아지 영상 보고 진짜 엉엉 울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구름이 딱 보니까 쳐 자고 있어. 그렇게 울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처음 알았네요. 이제 멤버십 분들의 소중한 댓글 다 읽어보았는데요. 가끔 이렇게 커뮤니티로 멤버십 특혜처럼 멤버십 분들만의 댓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원래 라이브만 했었는데 좀 더 특혜를 늘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전합니다. 역시 사랑합니다. 팬미팅에선 다르다. 다음 주에는 공포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특집? 또? 불만 있으세요? 그냥 해본 말이고요. 오늘의 두 잔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요. 가을아 어서와. 사랑해요 두바. 가을. 사랑해요 가을. 지금까지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잔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은이 티셔츠